조용한 오후, 한적한 동네의 작은 법무사 사무실. 80세 할아버지와 76세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고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법무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어요. 52년.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이제 와서 뭐 하겠다고.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오래전부터 쌓여온 피로와 체념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가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 그리고 시부모 봉양까지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화목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할머니의 혼잣말이 법무사 사무실에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쉽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두 사람의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갑니다. 후회일까요? 아니면 해방감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52년이라는 세월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며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일까요? 아니면 끝의 시작일까요? 황혼역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편안하지만 무료한 일상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설 것인가?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혼이 갑작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상처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차곡차곡 쌓여온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과묵했지만 성실했고 할머니는 다정했지만 때로는 수다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차이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성격 차이는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이 너무 많다며 짜증을 냈고 할머니는 대화가 안 된다며 답답해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의견 차이가 잦았습니다. 교육 방식, 용돈 문제, 진로 선택까지 모든 것에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큰 갈등 요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절약을 중시했고 할머니는 가족을 위한 지출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물 쓰듯 한다는 할아버지의 잔소리와 구두쇠 같다는 할머니의 불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갈등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큰아들의 결혼 문제로 두 사람은 크게 다퉜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안끼리 문호가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할머니는 아이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아들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고 이 일로 가족 간의 관계에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집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서로의 존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갈등도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했죠. 반면 할머니는 가끔은 변화를 원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바꾸려고 하느냐며 반대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TV 앞에 앉아 뉴스만 보고 할머니는 혼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은 깊어져 갔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며 위로받으려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속으로는 외로웠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런 일상이 10년, 20년 계속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덤덤해진 것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 되었구나.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요? 큰딸 미영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담담한 대답에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성우, 둘째 딸 미영, 막내 아들 진우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 화목했던 가족 모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요? 우리는 부모님이 늘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요.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친구들 부모님도 다 함께 사시는데 왜 우리 부모님만? 진우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음 말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생각해봤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어.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이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도 걱정했습니다. 명절은 어떻게 보내죠? 손자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해요? 미영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호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동네에서 뭐라고 할지 직장에서도 말이 나올 텐데. 하지만 할머니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니? 나는 50년 넘게 체면 때문에 참고 살았어.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해. 자녀들은 부모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항상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던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우가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헤어지시면 우리도 뿔뿔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다 컸어. 각자의 가정도 있고 인생도 있지 않니?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할 때야. 성호는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그럼 잠시 떨어져 계시다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이혼까지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더욱 확고했습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마음속으로는 떨어져 살았어. 이제는 몸도 떨어져야 할 때야. 자녀들은 부모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미영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각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부모의 결심이 얼마나 굳은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자녀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부모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말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돌봄의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악화되고 서로를 돌봐야 할 상황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그런 상황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3년 전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 달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밤낮 없는 간병으로 할머니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고마워. 할아버지가 퇴원할 때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만약 또 쓰러지면 그때도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나? 할머니 자신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굽어가고 있었습니다. 혈압약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몸도 제대로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남편까지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나도 아픈데 왜 항상 내가 돌봐야 해? 할머니는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가족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 며칠간 누워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당황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차려본 적이 없었고 빨래나 청소는 더욱 서툴렀습니다. 이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할아버지도 불안했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의존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두 사람 다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몸이 더 불편해지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요양원비는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친구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10년간 치매 간병을 했다가 결국 자신도 우울증에 걸려 힘들어했습니다. 나는 간병인이 되기 위해 결혼한 게 아니야.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내 인생도 살고 싶어.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돌보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 각자 혼자 살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고받는 게 어떨까? 할머니의 제안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각자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며 살고 싶었습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면서 가장 복잡한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52년간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는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집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30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명의는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살림을 하며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될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은 시세표를 보며 두 사람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3억 원 정도로 평가되는 이 집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을 팔아서 반반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팔기는 싫다며 망설였습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결국 집은 할머니가 갖기로 했습니다. 대신 할아버지는 다른 재산으로 보상받기로 했습니다. 예금 통장에 있던 5천만 원과 할아버지 명의의 작은 상가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연금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고 할머니는 기초연금만 받고 있었습니다.
연금 분할에 대한 법적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서 납입한 연금인데 왜 나눠줘야 해? 할아버지가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부인도 가정 경제에 기여했으므로 일정 부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만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아야 하는데 기초연금만으로는 어떻게 생활해?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니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는 최소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보험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부부 연생보험, 종신보험, 실비보험까지 여러 개의 보험이 얽혀 있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보험료 분담 등을 새로 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일들 때문에 이혼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어. 할머니가 서류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 절차의 번거로움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그냥 살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복잡한 절차가 있더라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감수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재산 분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가족 전체의 경제적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며 두 사람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철저히 계산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잡함 속에서도 두 사람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각자 평화롭게 사는 거야.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이혼 소식이 동네에 알려지자 주변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습니다. 그 나이에 이혼이라니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마트에서 만난 이웃의 따가운 시선과 말들이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오랜 친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인생이 뭐가 있겠어요? 할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영감님, 젊은 여자라도 생겼나? 나이 들어서 철없게 왜 그래? 농담 반 진담 반의 말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결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의 걱정 어린 조언도 두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녀들 역시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미영이 어머니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부모님 이혼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점차 이런 시선들에 당당해져 갔습니다. 내 인생인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이제 내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해.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고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특히 할머니에게 위로가 된 것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여성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노년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훨씬 편해요. 먼저 이혼을 경험한 여성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해요. 할아버지 역시 혼자 사는 남성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 독신 생활의 장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맞서면서 두 사람은 오히려 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할머니의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명절 때 혼자 지내야 하는 외로움, 갑자기 아플 때의 불안함 등.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 자유의 대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선택이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적 시선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조용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남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52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과 헤어져 혼자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던 뉴스 소리도 기침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고요함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자유롭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도 마음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네. 할머니는 새로운 일상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다니. 자신의 무능함에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혼자 사는 기술을 익혀나갔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요리를 배우고 동네 세탁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작은 성취감들이 쌓여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의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건데 이제야 시작하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근처 공원에서 만난 혼자 사는 남성들과 친해졌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더라고.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가끔은 간단한 술자리도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요가 수업을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경제적 독립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그녀는 수제 비누 만들기를 배워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 할아버지는 작은 상가 임대료와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 관리를 이렇게 꼼꼼히 해본 적이 없네.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며 계획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 할머니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외로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플 때, 갑자기 무서운 일이 생겼을 때는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 자립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가끔씩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니까요. 잘 지내고 있어? 응, 너도 건강해. 짧지만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이 말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보는 표정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때 함께했던 동반자를 만난 반가움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은요? 할아버지의 대답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잠시간의 대화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지켜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노년의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고 혼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만큼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노년 부부가 이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대화를 늘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며 제2의 신혼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그리고 남은 인생을 위해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때문은 아닌가요? 행복한 황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불행한 채로 늙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보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80세든 90세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솔직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